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여기에서 난관에 봉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뭐 들어가고, 뭐 객체 개념 들어가고, 그리고 상속 개념 이제 들어가면, 근데 이제 씨뿔뿔에서는 상속, 일반 상속 있고 이제 상속이 심화로 또 들어가요. 그거만 한 이틀 내리 해야 할 것 같아. 상속에 대해서만. 어찌됐건 이제 클래스 개념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클래스라고 하면 어제 제가 마칠 때 살짝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구조체랑 함수랑 더해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조체는 뭐랑 더해진 거지 또? 함수랑 변수랑.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잠시 후에 우선 구조체가 또 뭔지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돼?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클래스는 앞쪽에 설명을 살짝 해 두었지만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자료형으로 정의해 놓은 문법적인 요소를 이제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진짜 문법적으로 적어 놨어요. 요 의미를 좀 자세히 뜯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조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자료로 묶어 놓은 거, 그리고 구현 및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자료 관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현이 용이하다. 함께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효과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보니까 그림의 그 모양으로 미루어 봤을 때 비디오 테이프 샵인가 봐. 우리 때 비디오 테이프가 장난 아니었거든. 또 CD 전이야. CD 전.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굉장한 명화들이 많았는데, 예, 그 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대여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하시면 되세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크게 뭐 자질구레하게 뭐 있겠지만 우선 고객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전에 뭐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샵이 하나가 딱 있으면 회원 관리를 하고 뭐 적립금을 집어 넣은 만 원을 적립을 해 놓는다거나, 그래서 대여할 때마다 이제 지불을 하고 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제 고객 이름이 우선 있어야 되고 아이디,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쭉 담아 놓죠. 그리고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비디오에 대한 아이디, 그 다음에 비디오에 대한 제목, 뭐 아이디에 대한 제목이겠지. 그리고 뭐 얘가 대여 상태인지 아니면 현재 가게에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놓아두는데, 이 묶어놓는 이유가 의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존성. 사실 얘네들은 고객이 탈퇴해도 비디오에 대한 관여는 전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끼리는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비디오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디 하나 만들어지고 제목도 만들어지고 입력이 되겠죠. 하나의 레코드가 입력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폐기가 되면 똑같이 다 폐기되는 거야.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의존성이 있는 것들끼리 같이 묶어줘야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카테고리와 비디오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돼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해요, 보통. 얘네들이 막 뭐 고객 이름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묶어주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있어요. 클래스 자체가. 우선은 이제 이런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C 언어예요. C 언어에서의 구조체에 대한 이제 불만이 뭐였냐면, C 언어에서도 구조체라는 걸 쓰지 않았어?
뭐 구조체라고 하면 요거 보이시죠? 스트럭트. 그다음에 펄슨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기본 자료형은 뭐뭐 있어? 인트, 뭐 더블, 플롯 이런 것들이 그냥 원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트라는 이 키워드를 무조건 써줘야 돼. C 언어에서는. 그치? 그래야만 구조체가 완성이 되거든.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서는. 근데 원래 인트, 뭐 플롯 이런 것들은 사실 스트럭트를 안 써도 되잖아. 근데 C++에서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서도 안 써도 돼요. 스트럭트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 하단에 보면 두 개의 변수가 있네요. 이 구조체 안에는 이 int 나이, 그다음에 캐릭터 네임이라고 해서 10개짜리, 그치? 이렇게 두 개의 구조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으로는 인식해주지 않아. 그래서 불만이었는데 그걸 해소해준 언어가 이제 C++이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쪽에 살짝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나중에 배포해드릴 파일이에요. 요 의미인즉슨 C++에서는 기본형이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든 둘 다 같은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인식되게끔 같은 동일한 자료형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안 써도 되니까. 요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트럭처 구조지. 얘네들이 다, 그치? 땡겨다 쓴 거니까. 얘네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은 이제 C 언어에서 많이 쓰시죠. 이런 구조는 비슷해요. C++도. 문법적으로만 살짝 봐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뜯어서 코드로 보게 되면 4개의 자료가 있네, 그치? 4개의 자료. 얘는 지금 은행 시스템을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지. 그냥 계좌번호 있고, 계좌번호에 대한 비밀번호 있고, 이름, 그다음에 밸런스라고 해서 그냥 잔액 이렇게. 아래쪽에는 보이드를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는데, 요 값 첫 번째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1,000원 남았나 봐.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도록 아래쪽에 C 아웃해서 출력하면은 그냥 나오겠지. 계좌번호 1, 2, 3, 4, 비밀번호 뭐 몇이야? 2, 3,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대로 반환해 주는 거. 위에는 스트럭트 구조를 이용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카운트라는 이제 자료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름에 객체가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변수로만 이루어진 클래스가 하나 이렇게 구조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C++에서는 한 가지 더 큰 차이점이 C 언어에서는 변수만 클래스 형식의 구조체로 만들어서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C++에서는 요 안에 함수도 들어가. 그게 가장 큰 차이야. C++과 C 언어의 차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데이터적인 측면이죠. C에서는 요랬다고. 그냥 그 데이터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지? 아까 은행으로 따지고 봤을 때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얘네들은 그냥 데이터잖아. 근데 송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부분이죠. 입금하고 송금하고 출금하고 얘네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C와는 다르게 이 안에 클래스 형식에 담아서 쓸 수 있어요. 구조체 안에 담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C 형식으로 구현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직접 써볼까? 얘는 직접 써볼까? 먼저 아래쪽에 int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얘를 반환하네요. 호출하네요. 넣고 이제 어카운트 윤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앞쪽에 우리 이제 보여드렸던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마지막 인트 형식의 잔액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우선은 다 코딩하세요. 뒤에서도 계속 쓸 거예요, 그냥. 위에 using namespace 하시고 std까지 써주세요. 여기에서는 다른 헤더 파일 필요 없고요. IO 스트림 있죠. IO 스트림만 가져다가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안 붙어 있지. 어카운트라는 이 구조체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자료만 들어가 있지 우선은.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가 기능적 요소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위에 거는 송금에 대한 디파짓, 아래쪽에 위드로우는 출금에 대한 그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어제 공부한 요 참조자로 가져왔지. 참조자로 주소 찾아서 이동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C 언어에서는 참조자 아니니까 뭘로 하면 되지? 보통 포인트로 많이 하잖아, 그치? 포인트로 주소 찾아서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공부한 이제 참조자를 사용해서 찾아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은 이제 호출해서 불러오는 과정이죠. 요 소문자로 써주시고요. 요 자동 변환됐어. 윤이라는 이름에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우선은 쭉 입력을 해보시고요. 얘는 송금, 얘는 출금. 뭐 입금이죠, 입금. 얘가 출금이고 얘가 입금인가 본데. 요거 이제 출력하면 어떻게 나와?
예? 출력하면 이제 Cout으로 두 개가 우선 출력되거든? 첫 번째, 이제 100을 넣었어. 윤이라는 사람의, 요 데이터의 객체, 만들어진 객체에 100을 넣었어요. 100을 넣으면 여기 초기 값은 지금 요 값이라는 거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름, 그 다음에 잔액이에요. 이제 1,000원이 있거든, 원래? 근데 얘가 호출이 이렇게 되면서 요 값이 이 위로 들어가는 거지. 얘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1000이라는 값에 100이 더해지죠? 그러면 첫 번째 Cout에는 잔액이 1100이 나오지 않아요? 1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을 넣었네? 그 원래 1100이었잖아. 위로 또 쫓아가 보니까 원래 있었던 잔액에서 200을 또 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잔액은 이제 900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가서 활용하시게끔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 지금 함수가 얘네 있지, 얘네. 요 함수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네들을 이제 그 C 언어에서는 완벽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트럭트 왜냐면 그 C 언어적인 부분도 호환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트럭트라고 해도 CPP로 저장을 하시면 스트럭트 구조여도 그대로 오류나지 않고 나와요. 근데 그 반대로는 또 안 나오겠지, 당연히. C 확장자에서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클래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퍼블릭이든 아니면 또 뭐 있지? 프라이빗 이런 거, 프로텍트 요 세 가지 이제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붙여주면 오류 안 나고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 거고. 지금은 요 구조적인 것만 봐주라고. 구조적인 것만. 그래서 얘네들을 일컬어서 C++에서는 클래스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쪽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 있고요. 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바깥쪽으로 빠져 있을 때는,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빠져 있을 때는 이 어카운트라는 이 구조에 ACC를 찾아가는 거지. 요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얘를 이제 안쪽에 어카운트 방금처럼 함수를 요 안쪽에 끼워 넣잖아? 그러면 얘 쫓아갈 필요 없잖아. 그치? 왜? 왜 쫓아갈 필요가 없어? 그치? 요 안에 있잖아, 그냥. 안에 넣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생략돼도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안쪽에 함수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조되어지는 뭐 포인터라든지, 뭐 포인터는 뭐 C에서 쓰는 거니까 참조자에 대한 가리키는 주소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 왜냐면 굳이 요거 안 가리켜도 요 안에 있잖아, 그냥 함수 자체가. 괜찮아? 여기까지? 우선 요것도 봐주시면 되시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아이디는 뭐야? 그냥 데이터지. 데이터. 그리고 얘도 데이터죠. 비밀번호. 이름도 데이터. 요 잔금도 데이터예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두 개 얘네들 송금하고 입금하는 거 있지? 얘네들은 기능적인 부분이거든. 뭔가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하죠. 함수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구조체 변수 윤이라는 것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되시고 쫓아가는 참조 부분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거 없네요. 네. 여기까지는 또 이해돼? 괜찮아? C에서는 이렇게 뭔가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 사용되는 것을 변수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뭐 C에서도 C++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C++에서의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객체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하죠. 왜 오브젝트라고 하나? 그것도 또 볼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조금. 예를 들어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추상화에 대한 개념 교재에 나와 있어서 하나 첨부해봤어요. 그냥 교재에 나와 있어서 추상화라는 게 뭔지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해놨는데 요거 보기 전에 그래. 요거 보기 전에 한번 요걸로 설명해 드릴까? 고객이 있다. 고객이 있고 이 사람의 뭐 비디오 가게로 봤을 때 대여 리스트가 있어요. 대여 리스트. 그리고 대여하는 과정이 있겠죠? 뭐 요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렇게 정의를 우선 해놓고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커스터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놨어.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객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라는 게 뭐냐면 객체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의된 클래스가 구현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변수 객체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철수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다? 그 순간 만들어지는 거야. 철수에 대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영희가 가입했어. 그러면 영희에 대한 만들어져 있는 정의되어 있는 커스터머에 대한 구조체 혹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객체가 하나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론적인 걸 생각하시면 구조에 대한 거 있죠. 클래스 구조에 대한 것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얘가 그림으로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 머릿속으로.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다 현실에 있는 것을 제가 써놓았는데 추상화해서 자료용으로 구현해 놓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코끼리가 있잖아. 근데 코끼리는 발이 4개고 코의 길이가 5m 좀 심한 거 아니야? 코끼리 5m 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몸무게가 1톤이래. 그리고 여기 특징 1, 특징 2, 그 다음에 특징 3에 대한 것은 다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데이터적인 부분이에요. 있다잖아. 근데 만약에 발 4개로 걸어 다닌다 라고 하면 또 기능적인 부분이야. 아래쪽에 4는 목욕을 한대. 기능이지. 특징 5도 물건을 짚는데 코로. 그럼 요것도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사물에 대한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추상화해서 데이터로 자료형 구조로 변환해 놓는 게 추상화예요. 데이터의 추상화. 그래서 교재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선은 살짝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아래쪽에 뭐 설명 조금 적어 놓았고요. 이제 기존에 C에 있는 자료형으로는 정의되어 있는 자료형 있죠. 원래 있는 자료형, 그치? 기존에 있는 자료형으로 또 다른 자료형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미 뭐 전역 변수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 걔네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C의 클래스는 변수와 자료를 이제 변수와 함께 함수도 자료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 뭐 추상화라는 거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인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끼리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렇게 해놨다. 요 자체가 클래스인 거야. 요 자체가. 근데 A라는 코끼리는 지금 코가 얘는 5m인데 3m짜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1톤이 아니라 뭐 2톤짜리 이렇게 해서 다른 객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얘네들이 클래스라는 것이에요. 그냥 소름 끼치게 확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상화 이후에 클래스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상화해서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걔네들을 클래스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지. 뭐 다리는 4개고 어쩌고 이렇게 써놨으면 걔네들을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그 코끼리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은행 계좌에 대한 것을 아래쪽에 자료형으로 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PDF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서 필요한 것만 그냥 갖다 썼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오브젝트는 그래서 완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3m짜리 코의 완전체. 그거 하나가 객체야, 그냥. 오브젝트야. 5m짜리 코를 가진 코끼리 한 마리가 두 번째 오브젝트야. 얘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용어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소스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는 것. 코는 다리 4개고, 그 다음에 코가 5m고, 목욕을 하고, 데이터와 기능적인 것을, 추상화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자료용으로 정의해 놓는 게 클래스화예요. 묶어 놓은 걸 클래스라고 해. 잠깐 그러면 요거 봐볼까? 아까 우리 했던 거거든? 했던 거? 요 안에 집어 넣어 봤어? 집어 넣고 그대로 돌리면 그대로 나와요. 이야기 했듯이. 근데 얘를 요 안에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바꿔주세요.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거 얘는 안 바뀌는구나. 요 앞에 있는 구조체 형식의 키워드, C 언어의 구조체 형식의 키워드 스트럭트를 클래스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클래스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리고 아래쪽에 퍼블릭이라는 거 아직 뭐 공부는 안 했지만 퍼블릭 쓰고 콜론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같이 쓰자. 그냥 같이 써.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클래스화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얘는 접근 제어자 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요 3가지 접근 제어자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그래서 클래스화하는 거, C의 구조체를 클래스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천천히 접근해 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스턴스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인스턴스. 근데 인스턴스는 그냥 객체랑 같은 말이야.
인스턴스 뭐 윤이라는 이름에 이쪽에 보니까 어카운트 윤이라고 돼 있지? 윤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한 거야. 이렇게. 혹은 윤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거야. 같은 말이야. 왼쪽에 있는 클래스로 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윤이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객체 요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두시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야 아마. 아래쪽에 설명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봐주시면 되세요. 요것도 볼까? 얘도 봐볼까? 이제 교재를 살짝 먼저, 얘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페이지 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뒤에 있구나. 내부 접근, 외부 접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소드 나오고 여기 아예 그냥 포함해 버렸네. 따로 설명이 안 돼 있네. 내부 접근, 외부 접근이 교재에는. 요거는 가져오길 잘했네. 요 내부 접근, 외부 접근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은 이제 요거 보이세요? 밸류, 인트 밸류 있죠? 인트 밸류 있고 아래쪽에도 밸류 값이 있어요. 근데 요 밸류 값이 뭐 초기화가 돼 있는 아래쪽에 뭐 0인데 플러스 1씩 더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냥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한 가지 빼먹은 거 있다. 클래스에서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지만 퍼블릭이라고 해서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하나 정의됐잖아요. 그리고 뭐 인트 밸류 값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변수가. 아래쪽에도 뭐 퍼블릭 돼 있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인크리먼트 어쩌고에 얘는 요 밸류 값에 1씩 더해주는 그러한 형식이 지금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만들어져 있는데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함수와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변수값 있죠. 얘네들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거 참조 못해. 다른 것도 준비해놨나 내가?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세요? 스테이트라는 게 정의돼 있죠. 뭔지 모르지만 뭐 퍼블릭, 프라이빗이 뭔지 모르지만은 이 스테이트가 정의돼 있는데 이 도어라는 클래스 안에 정의돼 있지 얘네들이. 그래서 스테이트는 여기에서 불러오는 스테이트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트를 참조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해 줘야 돼. 접근, 내부 접근, 외부 접근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안에도 요게 밸류 값이 있잖아. 요 값을 이제 참조하거든. 요 값을 참조하는데 아래쪽에 이제 함수 호출한 거 보니까 그 클래스를 이제 활용한 걸 보니까 우선 초기 값을 0으로 줬네. 요 안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 같은 카테고리나 같은 수준 안에 혹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접근하는 것을 뭐라고 해? 내부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바깥쪽 볼게요. 요 아래쪽 인트 메인 볼게요. 인트 메인에서는 여기 밸류 값 참조했잖아. 초기 값 0으로 줬는데 얘는 요 안에서 없지. 메인에서 없지.
그래서 클래스에서 참조해야 돼.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클래스가 아닌 그 내부에서가 아닌 바깥쪽에서 참조하는 것을 그 외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참조, 외부 참조 보셔야 되는데 이제 내부 참조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참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래쪽에서 메인에서 불러다가 사용하는 게 준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외부 참조는 당연히 접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내부적 접근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만을 사용해서 기능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이 헷갈렸나? 이상해? 괜찮아? 그게 포인트야. 딱 두 가지가. 그래서 C 언어에서 C++로 올라올 때의 차이점은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 함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내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클래스 안에서는 내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결론적으로 말하는. 오늘 분위기 이상한데? 오늘 분위기가 사뭇 뭐랄까 침체된 분위기랄까? 잠깐 이따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써놓긴 했어요. 이제 카운터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CNT라는 객체가 뭐 생성이 뭐 됐다. 그다음 CNT는 지역 객체지 원래. 요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제 할당이 되고 호출이 되면 사실 메모리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개념으로 그 모든 변수가 다 그래요. CNT 안에 밸류 값 요거 정의되어 있는 카운터 안에 있는 CNT에 밸류 값을 참조해서 0값을 초기화시킨다 라는 거지. 근데 문법적으로 우선 몰라도 돼. 그냥 문법적으로는 몰라도 돼. 그냥 외부 접근, 내부 접근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정의된 클래스 내에서 접근하는 걸 내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는 걸 외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내가 아픈데 사실 지금. 어디 뭐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셨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면 원래는 한 30분까지 이거 다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2분밖에 안 됐거든? 22분밖에 안 됐거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